난 단 한 번도 널 만난 걸 후회한 적 없어. 제발 안 돼. 기억 안 나? 넌 계속 이곳에 있었어야 했어. 이슬을 마시고 천지를 집삼으며 바로 여기에 최초의 너, 즉 최초의 나는 원래 그런 거였어. 이곳이 익숙하게 느껴진 것도 난 원대 할머니 괜찮아? 류은 선군. 기억이 났느냐? 잠깐만! 방금 류운 선군이라고 했지? 설마 너희 아는 사이였던 거야? 기억난다. 전부 기억나.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말거라, 아가야. 난 괜찮단다. 다들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참 많이도 돌아다녔어. 마침내 가장 중요한 기억이 떠올랐다. 바로 내 최초의 모습 말이지. 죄책감으로 감정이 조금 격해진 듯하군. 내가 대신 설명할 테니 마음을 추스르는 편이 어떻겠나? 아닙니다. 기억이 돌아왔으니 직접 마주해야지요. 수호가, 그리고 모두들 정말 고맙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련.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할머니는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인걸요. 알고 있단다. 나도 그만큼 널 사랑하니까. 그래서 더는 도망칠 수가 없어. 과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저론간에서 말한 잘못 맞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실 난 인간이 아니야. 100년 전에 난 오장산에 살던 야생 학이었지. 바람을 먹고 이슬을 마시며 살다 보니 어느새인가 지혜가 생겼더구나. 이곳의 주인이신 류은 성군께서는 날 발견하시곤 내게 많은 이야기와 수행의 비법을 알려주셨다. 선군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난 그분을 스승으로 여겼단다. 선군께서 기관수를 연구할 땐 옆에서 보고 배우기도 했지. 가끔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 진짜 선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50년 전까진 말이야. 50년 전? 그래, 선군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난 성군이 가뭄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구한 일을 알게 되었어. 선군은 내가 가장 동경하는 분이었고 내 꿈은 그분 같은 선인이 되는 거였단다. 그래서 나도 세상을 떠돌며 만인을 구하고 싶었지. 하지만 당시엔 난 진짜 선인이 아니어서 변신술을 사용할 수 없었어. 성군은 그런 날 위해 특별히 변신약을 만들어 주셨지. 그때 선군께선 약효는 단 10년만 지속된다며 10년 후 다시 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학으로서의 과거를 잊고 짐승도 인간도 선인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당부하셨다. 그게 바로 기억상실증의 원인인가? 할아버지 때문인가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인간이지만 줄곧 천영산에서 폐관 수련을 하다 처음으로 하산한 사람이었지. 그는 나보다도 미숙하고 서툴렀지만 나처럼 강한 열정을 품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씻어내고자 했어. 난 그런 그와 사랑에 빠졌단다. 하지만 약효는 짧더구나. 10년이란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난 결국
잘못을 범하고 말았지. 남은 생에 고난만이 가득해도 인간도 선인도 아닌 괴물이 되더라도 난 그와 함께하고 싶었어. 스승님의 기대를 저버려 뵐 면목이 없었던 나는 호장산에 있는 선군의 거처 문 앞에 장문의 편지를 두고 왔단다. 스승님이 이 혼인을 인정하실 리 없다고 생각해서 직접 말씀드릴 생각은 못했어. 그리고 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먼 곳에 숨어버리고 말았지. 하지만 고난은 시작일 뿐이었어. 난 이상한 병에 걸려 기억 장난과 혼수 증상에 시달렸다. 억지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한 것에 대한 억보였지. 학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잃으니 병의 원인조차 짐작할 수 없었어. 그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만 기억나서 용서받기 위해 늘 기도했지. 당시 망석객잔에서 우연히 선인의 피가 들어간 단약을 구했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할머니, 왜 그러세요? 우연이라. 그런 우연이 가능하단 말인가? 선인의 피... 설마... 선군... 설마 단약을 판 상인이 바로... 결혼하면 집안의 우더른이 선물을 준비하는 게 인간의 풍습이라지? 단약은 내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거라. 그랬군요. 은거하고 멀리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제 착각이었을 뿐. 전 사실 제대로 숨지 못했던 거군요. 오장산에 있을 때 넌 숨바꼭질을 참 좋아했지. 학대에 숨어서 나더러 찾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난 언제나 널 쉽게 찾아냈다. 학일 때도 그러했는데 인간일 때라고 뭐가 다르겠느냐. 잠깐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갑자기 류음진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됐다. 내가 직접 이야기해주마. 원대, 난 네 편지를 읽고 몹시 화가 나서 널 꾸짖으러 가려 했다. 솔직히 네가 고른 녀석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천행도사로서의 깨우침도 부족하고 부적을 다루는 실력도 보잘것없었거든. 허나 한동안 지켜보니 위중한 병에 걸린 너를 불평 한마디 없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더구나. 성품은 나쁘지 않은 듯해 이 몸도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된 이상 비극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각종 진귀한 약재와 내 피로 단약을 만들었다. 변신약의 부작용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었지. 그리고 단약을 내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행차하기로 했느니라. 이 몸은 들키지 않으려고 특별히 위장술까지 익혔다. 모든 준비가 되고 나서야 망서객잔으로 가서 상인의 모습으로 약을 주었지. 넌 의심은커녕 누구보다 가까웠던 나를 조금도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내 완벽한 위장술에 기뻐해야 할지 낯선 사람 취급에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자, 구름아, 흩어져라. 자, 바람을 타고 구름아, 흩어져라.
이 일은 그렇다 치고 내게 중히 할 말이 있다. 아무리 기억을 잃었다 한들 선인의 피를 마시면 마물의 주의를 끌게 된다는 상식조차 잊었더냐. 허약한 몸으로 멋대로 돌아다니다니 이 몸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 녀석과 저승에서 제외했을 거다. 자, 바람을 타고. 자, 바람을 타고. 바람과 함께 구름이 돌아왔노라. 구름아 흩어져라. 바람을 타고. 자, 구름아 흩어져라. 바람을 타고. 자. 평범한 마물은 이 정도로 모여들지 않는다. 아마도 마신의 잔재에 영향을 받은 거겠지. 어쩌면 그 마신의 잔재는 네 몸에서 나의 기운을 느껴 이토록 쫓아왔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도 마신 전쟁에 참여했으니 개 중엔 내게 박살난 놈도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다. 아무튼 무사했으니 됐다. 아침에 네가 우는 아이를 조심스레 껴안고 있는 걸 봤어. 평범한 존재가 아닌 내게도 너의 기쁨이 느껴지더군. 그걸로 족하다. 자, 바람을 타고. 이렇게 된 일이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어릴 때 본 백합선인도 그 이야기를 깜빡했군. 구름아, 흩어져라. 자, 구름아, 흩어져라. 자, 바람을 타고. 구름아, 흩어져라. 너도 원대처럼 늘 걱정을 끼치더구나. 그애 고열이 난 너를 성계로 데려가서 치료해주려고 하는데 넌 날 보자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며 도무지 따라오려 하질 않았지. 이유를 물으니 이야기에 나오는 선악은 하얀색이라며 난 진짜 선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몸에 푼을 발라 깃털을 하얗게 물들이고 나서야 너는 신이 나서 내 등에 올라탔다. 사실 인간 모습이 되기 전에 원대는 새하얀 학이었다. 원대의 원래 모습 한 번을 본 적이 없는데도 백학만을 선악이라고 여기다니. 뭐 이 또한 인연일지도 모르겠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원대, 나도 내게 사과하고 싶구나. 사실 난 만민당에서 널 마주친 순간 바로 알아봤어. 내게 넌 가무 신학과 똑같은 제자다. 이번에 리워랑에 온 것도 네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주기 위함이야. 하지만 네 정체를 직접 알려줄 수는 없었다. 그랬다면 이 기억은 남이 전해준 이야기가 될 테니까. 기억은 자신이 직접 떠올려야만 의미가 있지. 설사 그 과정에 반드시 고통이 동반된다고 해도 말이다. 더 궁금한 것이 있느냐? 선군, 여쭙고 싶습니다. 진작에 절 찾아내셨으면서 왜 오장산으로 끌고 가지 않고 제 잘못을 용서하셨습니까? 난 그걸 잘못으로 여긴 적 없다. 그건 네 선택일 뿐이야. 아이가 날개를 펴고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는데 어른으로서 놓아주어야 마땅하지. 위험하거나 힘들 땐 의지할 곳이 되어주고 말이야. 인간의 책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더군. 집, 둥지, 항구. 하지만 본질은 모두 같다. 가는 자는 쫓지 않고 돌아오는 자는 막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를 대하는 내 자세다. 너도 예외는 아니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대, 너도 눈치챘겠지만 네 기억 상실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40년 전 너는 미래가 없는 길을 택했지. 난 내 피로 단약을 만들었지만 이는 그 길을 겨우 수십 년 연장했을 뿐이야. 나도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넌 인간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자아가 없는 마물로 전락할 게야. 다만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덕분에
최악의 결말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난 거들기만 했을 뿐 이는 네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니라. 그럼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난 이 아이를 다시 평범한 학으로 만들 것이다. 연이 따라준다면 언젠간 다시 지혜를 얻게 되겠지. 평범한 학으로 변한다니. 선군,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이미 최고의 결말이에요. 다만 잠시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두르거라.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저한텐 할머니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가, 슬퍼하지 말거라. 충분히 후회 없는 삶을 살았건만 너라는 미련은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한창 클 나이니 배불리 먹어야 해. 할머니가 없는 동안에도 스스로를 잘 돌보렴. 네, 꼭 그럴게요. 착하구나. 괜찮다. 할미는 학으로 변해도 오장산 최고의 학이 되어 수련에 매진할 테니 그럼 이 할미도 언젠간 변신약 없이 인간이 될 수 있을 게다. 그때가 되면 우리 다시 같이 살자꾸나. 알겠지? 네. 옳지. 지금은 잠깐 헤어지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다 보면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다. 밥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거예요. 착하구나. 한시름 놨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선군, 고맙습니다. 수호, 두거라. 저 나이에는 우는 것도 일종의 해소법이니까.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눈물에 담아 흘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이제 모든 게 일단락됐으니 너희도 긴장 풀고 좀 쉬거라. 힘들면 내가 깨워줄 테니 잠시 눈을 붙여도 좋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 이별의 시간은 결국 끝을 맺고 모든 고생을 훌훌 털어낼 거라고. 이런 순간이
계속될 수 있다며. 악몽이라도 꿨나? 이상하군. 편안한 상태에선 보통 좋은 꿈을 꿀 텐데 좋은 꿈이었어요. 단지 깨기 싫었던 거군. 네. 난 이야기는 잘하지만 위로엔 좀 서툴러.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의지가 굳건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주저하지 않지. 그러니 어떤 꿈이든 넌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험해지거나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도 좋아. 어찌됐든 나이로 따지면 내가 네 우더른이지 않느냐. 고운 새 다리다 해. 나 방금 잠들었었어? 방금 그건 너 얘기 아니야. 꿈속에서 구운 새 다리를 먹고 있었다고. 성구님, 쑥 일어났구나. 좀 괜찮아졌어?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슬프지 않아요. 성구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저를 제자로 삼아주실 수 있나요? 어?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할머니께선 그때의 선택을 잘못으로 여겨 줄곧 자책하셨어요. 하지만 전 바로 그 선택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던걸요? 할머니는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제게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성구님처럼 대단한 선인이 돼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너도 원대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평범한 인간은 아니지. 네 결심은 알겠다. 제자로 삼아주마. 감사합니다, 성구님. 아니, 스승님. 수옥, 다시 한번 생각해봐. 류운진군의 두 제자는 매일같이 쓴 약재를 먹고 산다고. 청심이나 유리주머니 같은 거 말이야. 이 녀석을 스승으로 모시면 앞으로 만민당에서 맛있는 걸 먹는 일은 꿈도 못 꾸게 될걸? 그게 무슨 소리지? 내가 언제 그런 규칙이라도 정했더냐? 수행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마음만 맑고 깨끗하다면 무엇을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해도 여기엔 맛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확실히 오장사는 아름답지만 사람 사는 느낌은 덜하지. 그래서 앞으론 리워랑에서 살아볼까 한다. 수옥은 내 속세에서의 첫 제자가 되겠지. 뭐? 리워랑에서 산다고? 이 몸은 사는 곳을 신경 써본 적이 없다. 늘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했지. 허나 가무와 신학 그리고 원대까지 내가 거둔 제자들은 모두 리워랑에서 인간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더군. 안 그래도 요 몇 년 사이 내 교육 방침이 잘못돼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하고 있었다. 대체 리워랑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머무르게 된단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 그러니 직접 살아보는 수밖에. 어? 왜 말이 없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그만. 그러니까 앞으로 리워랑에 가면 너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리워랑에 가도 해야 할 일은 많다. 너희와 매일 한가롭게 놀아줄 시간은 없어. 하지만 뭐 여유가 있을 땐 잠깐 만나는 것도 괜찮겠지. 아무튼 난 인간의 신분으로 리워랑에 내려가는 것이니 실수로라도 내 진짜 신분을 밝히지 말거라. 걱정 마. 비밀 꼭 지킬게. 그럼 우린 언제쯤 리워랑에서 만날 수 있어?
이틀 후 집에선 검소하게 나설 땐 넉넉하게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살림이 궁핍하지 않도록 성계의 일부 법부와 발명품을 팔 예정이야. 그리고 리오랑의 집을 한 채 마련할 생각이다. 저번에 리오랑에 갔을 때 흐루암 근처에 있는 집을 눈여겨봐 놨었거든. 여기에도 비용이 들겠지. 정말 꼼꼼하네. 그럼 이틀 뒤에 리어랑으로 보러 갈게. 괜찮지? 그래, 이틀 뒤에 만나도록 하지. 아, 그리고 이 호목 유형 신기는 너희에게 기념으로 주마. 고민거리가 생기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혀도 좋겠지.